연금? 몰라서 손해봅니다. 퇴직금? 3년 안에 사라지는 이유. 집이 아니라 삶을 지켜야 합니다. 노후 준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불안은 모를 때 찾아옵니다. 아는 순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이 길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눈을 뜨게 되고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엔 나는 괜찮을까? 사실 그 생각 예전엔 잘 안 했습니다. 젊었을 땐 너무 바빴고 중년엔 아이들 챙기느라 그리고 어느새 퇴직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은퇴한 지인들, 조용히 일을 정리한 선배들, 건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친구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 준비됐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부터 해야 한다. 연금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보험, 부동산, 생활비 다 계획 있어야 한다. 하지만요, 막상 그걸 들을 때면 가슴은 더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지조차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불안은 나는 모른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오는 동안 우린 너무 많은 걸 미뤘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생각하자. 조금 더 일하고 여유 생기면 그때 하자. 아직은 괜찮으니까 다음 달부터 준비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은 늘 바쁘고 늘 더 늦어지더군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 준비라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부터라는 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걸어보는 일. 집 근처 노인복지센터 강에 한번 들어보는 일. 보험증권 꺼내서 뭐가 보장되는지 살펴보는 일. 계좌 정리하면서 고정지출 목록을 다시 써보는 일.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안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준비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알아가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준비된 노후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다. 이제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정작 알려주지 않는 노후 준비의 본질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방향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연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금은 내 노후의 월급입니다. 그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지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금이라는 말 요즘 부쩍 자주 들리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하도 많은 이름이 있어서 어느 게 뭔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금은 내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두는 월급이다. 젊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이 당연했습니다. 그 월급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고 전기세 내고 마트에 들러 고기도 사고 가끔 가족 외식도 하고 그 돈으로
내 삶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요. 그 월급이 딱 끊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아둔 돈이 내가 살아갈 월급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가장 꾸준히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금, 나이 되면 알아서 나오는 거 아냐? 국민연금 65세부터 나오니까 걱정 없어. 연금은 공무원이나 받는 거지. 나는 글렀어. 정말 그럴까요? 연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금은 알고 챙기는 사람만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받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만으로 받는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60세에 받으면 줄어들고 65세까지 미루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내 건강 상태, 다른 수입의 유무, 지금의 생활비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이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한 번에 찾아서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에 쓰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쪼개서 받는 확정기여형 DC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옮겨서 오래오래 나눠 쓰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연금. 이건 스스로 만든 연금입니다. 20년 전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전엔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과세로 바뀐 건 아닐까요? 혹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혜택을 받는 조건이 있었는지는요? 그냥 냅두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을 금액을 조회하고 수령 시기를 계획하라. 퇴직연금은 쪼개서 오래 쓰는 방식으로 관리하라. 개인연금은 지금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내 돈이 됩니다. 예전엔 남편 월급, 아내의 생활비, 자식들의 등록금. 그게 내 인생의 계획이었죠. 이제는 내 월급, 내 생활비, 내 수명,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고 나의 자산이고 내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연금은 기다리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연금조회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다음은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그 소중한 퇴직금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부 퇴직금 어떻게 굴릴지에 따라 노후가 갈립니다. 퇴직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의 땀과 인내가 담긴 나만의 시간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처음 그 봉투를 받았을 때의 기분,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마치 시험을 끝낸 날처럼 후련하면서도 어쩐지 먹먹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적힌 1억이라는 숫자, 그 돈이 기쁘기보단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던 기억. 이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끊기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돈이 내 인생을 버텨줘야 할 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획 없이 그대로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퇴직금으로
자녀에게 보태주었습니다. 누구는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또 누구는 친구의 권유로 펀드에 넣었다가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금방 없어질 줄은.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지탱해줄 유일한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단순히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내 삶의 흐름에 맞는 방식으로 분산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목적별로 나누기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하나로 묶어두면 자칫 한순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3년치만큼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 나머지는 IRP에 넣어 세액공제와 복리 혜택을 함께 받는 구조. 예상 의료비, 부모님 부양비용 등도 미리 예비비로 따로 빼놓기. 돈은 한 덩어리일수록 위험하고 나뉘어 있을수록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월급처럼 만들기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심리가 변합니다. 마치 가진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소비도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월급처럼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연금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수령되도록 설정. 생활 리듬과 소비 습관 유지 가능. 큰 돈이 아니라 꾸준한 돈이 노후에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위험한 제안엔 거절할 용기 갖기. 퇴직 직후엔 평소 연락 없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형님, 이거 수익률 진짜 좋아요. 아버님, 이 상가 지금 사두시면 연금됩니다. 이 펀드는 안정형이라 안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보다 머리를 먼저 쓰셔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엔 높은 위험이 있습니다. 안정형이라는 말엔 원금 보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퇴직금은 절대 타인의 기대나 권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키는 돈이 버는 돈보다 더 어렵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 퇴직금은 내 노후의 기둥이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합니다.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걸. 퇴직이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한 첫 자금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준비. 퇴직금은 목돈이 아닌 미래 월급입니다. 한 번에 쓰면 끝, 쪼개면 삶이 됩니다. 분산연금화가 가장 현명한 관리법입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제도,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다들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면 손해보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3부 국민연금, 수령법부터 유족연금까지. 국민연금은 나이 들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알고 준비한 사람만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5세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나오겠지. 국민연금? 나라에서 주는 돈 아니야? 그냥 기다리면 나오는 거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가입만 해두면 언젠가 받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 언제 신청했는지, 얼마를 언제부터 받겠다고 결정했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과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심지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어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급 대기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나이가 아니라 행동이 연금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수령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수십 퍼센트 차이 날 수 있다는 것. 조기 수령, 매년 약 6%씩 감액됩니다. 5년 조기 수령 시 약 30% 이상 줄어듭니다. 연기 수령, 매년 약 7.2%씩 증액됩니다. 5년 연기 시 36%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연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 건강 상태, 다른 소득의 유무, 기대 수명, 생활비의 긴급성, 이 모든 걸 고려해 맞춤형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연기 수령 고려, 소득이 없고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조기 수령, 배우자와 함께 노후 재정 계획이 있다면 수령 시기 조율. 국민연금은 일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공단에서 1:1 상담도 해줍니다. 전화로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예약할 수 있죠. 국민연금 1355, 이 번호는 꼭 저장해 두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검색이 아니라 상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유종연금 이야기. 이건 말 그대로 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이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이 유종연금도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최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수령자가 아니라 납부자여야 하며 남겨진 사람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종연금은 중복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고 남편도 받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내 연금 또는 유종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나중을 생각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중엔 감정이 선택을 지배하게 되니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숫자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 숫자가 조금 작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면 오히려 억울한 노후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조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선택,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가 받는 내 연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바로 연금입니다. 그걸 받는 건 누구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연금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제 다음은 누구나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생활비 절약 이야기입니다. 줄이자니 품위가 무너질까 걱정되고 쓰자니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4부 생활비 줄이되 품위를 잃지 않는 방법. 아끼는 것과 궁핍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노후의 절약은 자존감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돈 많이 안 들어.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어들지 뭐. 이제 뭐 먹고 살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요,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활비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늘 해먹던 밥 대신 반찬이라도 한 끼 사 먹다 보면 10,000원, 20,000원은 금방이고 약국, 병원, 한의원, 어디 아프면
보험 안 되는 약값까지 훌쩍 나갑니다.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고, 명절이면 괜히 손이 더 갑니다. 은퇴하면 지출은 줄지 않고 고정 수입만 뚝 끊깁니다. 그러니 생활비는 늘 조심스럽고 한 끼 식사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자책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아끼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조금은 여유 있게 써도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따라옵니다. 혹시 나중에 더 부족해지면 어쩌지? 이거 다 쓰면 다음 달은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절약과 품위 사이에서 매일같이 갈등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의 해답은 줄이되 품위를 지키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 젊을 때는 쓸 돈이 많았지만 그만큼 필요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습관처럼 지출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복 지출 줄이기, 보험, 같은 보장이 겹치는 상품은 과감히 정리, 통신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정말 필요한가? 자동이체 항목, 쓰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구독 해지, 필요 없는 고정비 없애기, 인터넷 TV 결합 상품 재조정,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 매달 빠져나가는 이름도 낯선 소액 결제 확인. 두 번째, 소비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 노후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절약 속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 대신 전통시장, 외식 대신 집밥 모임, 유료 강좌 대신 복지관 프로그램. 세 번째, 정보를 절약의 도구로 삼기. 정보를 알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중 소득 기준 해당자에게 월 30만 원까지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고령자 대상 요금 할인, 대중교통 무료 또는 할인 제도. 이건 지원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세월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절약을 자존심으로 바꾸는 태도. 누군가는 절약을 가난해 보여서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모르고 흘려보내는 것이지 알고 아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약은 없는 것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써왔나요? 그런 삶이 당신의 품위입니다. 절약은 자존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줄이되 누리는 삶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품위 있는 선택을 하세요. 이제 다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나 망설이게 되는 실버보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꼭 보험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건강보험으로도 충분할까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보험 정리의 기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부 실버보험, 꼭 필요한 보장만 똑똑하게. 보험은 불안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준비는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보험 꼭 필요해. 실손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돼. 치매보험은 안 들어두면 큰일 나. 그래서인지 은퇴하고 나서도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요, 보험은 많이 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복되고 비효율적이고 과한 보험이 당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평균 보험료가 월 3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면 보장 안 됩니다. 해당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은 가입한 만큼이 아니라 이해한 만큼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실버 세대를 위한 보험,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실손보험은 필수인가요?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보장이 여기에 해당되죠. 아직 가입 중이라면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단, 과거에 가입한 표준형, 구형 실손은 신형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실손으로 변경 상담 필요. 주의. 실손보험은 한 사람당 한 것만 유지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치매보험은 꼭 필요한가요? 노년기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진단 시 지급되는 일시금, 경증중증에 따라 달라지는 보장 범위, 장기요양 등급과 연계된 혜택도 있음. 하지만 주의, 진단 기준이 까다롭고 가입 연령이 제한되며 보장 개시 시점이 늦을 수 있음. 이미 건강이 나빠졌거나 고령이라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미리 가입하거나 다른 보장과 함께 구성하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입원 수술 특약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고령자일수록 입원할 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입원 일당, 수술비, 암 진단금,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성. 단, 기존 질환이 있으면 보험금이 제한되거나 면책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보장 내용보다 면책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넷째, 사망보험은 꼭 유지해야 하나요? 사망보험은 남겨진 가족을 위한 보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가 성장했고 생활에 큰 부담이 없다면 사망보험은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보험료로 현재의 의료비나 간병비 보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섯째, 기초보장은 공적제도로 커버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기본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재가요양 지원,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매월 30만 원 지급. 이처럼 공적 보장제도를 우선 파악하고 그걸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은 불안해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손보험은 기본, 단 효율적인 전환 필요. 치매보험은 조건 나이 확인 필수. 입원 수술 특약은 실효성 위주로. 사망보험은 현재 상황과 목적에 따라 공적제도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채우기. 보험은 불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겹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지키는 보험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젠 필요 없는 건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은 덜 복잡하게, 덜 불안하게, 덜 후회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택과 부동산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을 계속 가져가야 할지, 팔고 전세나 월세로 옮길지, 주택연금을 신청해야 할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부. 주택과 부동산, 보유냐 매각이냐? 노후의 집은 재산이자 기억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집을 그냥 계속 살아야 할까? 팔고 작은 데로 옮기는 게 나을까? 주택연금이라도 신청해야 하나? 퇴직 후 경제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선택, 그게 바로 내 집에 대한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 안엔 내 인생이 살고 있고,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고, 수십 년간의 기억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니 눈물이 나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되고, 그 갈등이 은퇴 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들곤 하죠. 그 집은 내가 아이를 키우고 기념일을 보냈고 수많은 밤을 견뎌온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리도 힘들고 수리비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빈집 같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 계속 안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내가 살아갈 방식에 맞게 조정해야 할 때일까요?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선 단 한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집은 지금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집은 내 삶을 묶어두고 있는가? 먼저 보유의 장단점부터 짚어봅니다. 장점, 주거 안정성, 가족의 기억 유지, 재산 가치 유지. 단점, 관리비 재산세 노후 수리비 부담, 유동성 부족, 자산은 있으나 현금 흐름이 없음. 노후에는 이 현금 흐름이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매각은 어떨까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월세로 전환하거나 일부를 현금화해 생활비로 쓰는 방법. 장점, 유동성 확보, 관리비 세금 부담 해소, 여유 자산으로 여행, 건강 등에 사용 가능. 단점,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상실감, 내 집이 없다는 불안감. 요즘엔 이 두 가지 사이를 연결해주는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 수령, 사망 후 정산, 상속도 가능.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동의 필요, 사망 후 부채 상환, 상속 재산에서 조정됨. 이 선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는 집은 남겨줘야지라고 하고, 누구는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써야지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남의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젠 언젠가 자식에게 물려줄 집보다 오늘 나에게 따뜻한 공간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젠 부동산 가치보다 내 삶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집은 재산이자 기억입니다. 지금 내 삶을 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살 집보다 잘 살 집을 선택하세요. 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집을 활용하는 것. 남겨야 할 건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유로웠는가,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누렸는가. 그게 진짜 남는 집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연금, 퇴직금, 생활비, 보험, 집까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사랑했는가? 이 물음에 담긴 답을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삶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내 인생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연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생활비, 보험, 집까지 노후 준비의 거의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함께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의 아래엔 공통된 감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혹시 내가 준비가 안 됐을까봐, 내가 모르는 사이 손해보고 있진 않을까, 혹시 나중에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지. 그 불안은
사실 우리가 지금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노후라는 말이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건 그 단어 속에 끝이란 이미지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단어를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총합을 나답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요.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걸 참아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감정을 숨기고 누군가를 위해 돈을 아끼고 내 욕심보다는 가족의 미래를 우선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날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나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노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 준비란 단순한 재정 설계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관계는 지키고 어떤 감정은 놓아야 할지, 하루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이 노후 준비의 본질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는 태도입니다. 내가 만든 선택과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후회가 적고 고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다정해지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내일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품위 있는 노후는 내 삶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응원합니다.